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이 물건은 제가 옛날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었던 일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1개 2013에 735 1번 물건입니다. 2번 물건도 비슷해요. 2번 물건은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 모두 들어갔는데 1번은 떨어졌습니다. 최저가가 1904만 7천 원인데 어떤 사람이 3689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대략 한 20만 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아깝죠. 여기 보시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면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는데 토지만 나왔다. 그 당시 이 건물 공사를 하는데 대략 7, 8억이 들었다 그럽니다. 로드비를 잠깐 보면 요 땅인데 이거 보십시오. 집이 근사하죠? 응? 아주 기가 막힌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다. 건물주가 이 토지를 사야 되겠죠? 토지의 소유자는 여기 그때 기어는 어머니고 건물의 소유자는 따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건물 공사비는 한 7, 8억이 들어가고 땅값은 1,900이다. 입찰자가 많이 들어왔지. 1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 시골에 12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등을 했다 이거예요. 한 20만 원 차이로. 근데 그때 개찰을 할 때 중간 순서였는데 입찰자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개찰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정 안에 있지 않고 법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찰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떨어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같이 갔던 수강생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낙찰 받을 금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600, 그때 58만 원인 거 썼어요. 충분히 낙찰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3,689만 원, 한 20몇만 원, 한 30몇만 원 차이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강생이 하는 말이 여자분이 낙찰 받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저 법정을 향해서 손가락 V자를 그리더랍니다. V자. 이겼다 이거지. 그래서 깔깔대고 웃고 굉장히 난리를 친 모양이에요. 손가락 V. 그러니까 공동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주식회사 하우징이 옛날 구독션 그쪽 회사 관련된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동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여러 명이 와서 박수를 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떨어지면 그냥 집으로 가죠. 그런데 박수를 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채권액이 3,373만 천 원밖에 안 됩니다. 강제경매죠. 청구 금액이 3,373만 원이고 이자 좀 있을 것이고 경매 비용 한 5천만 원이면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를 갚으면은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됩니다. 강제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임의 경매는 가능하지만 강제 경매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나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빚을 다 갚으면 경매는 취소됩니다. 절차는 조금 다르죠. 임의 경매는 다 갚고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렇게 하면 되고 강제경매는 절차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도 괘씸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요 집으로. 요 집.
요 집에 가서 주인장을 만나서 돈을 빌려주려고 그랬습니다. 돈을 한 5천만 원만 빌려주면은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되죠. 예? 그럼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략 1시간에 걸쳐서 이 집을 찾아갔어요. 법원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멉디다. 거의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그 하도 괘씸해서 이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가 여기 앉아 술을 드시고 계세요. 그랬더만 이제 떨어져서 그 따님이 입찰했는데 따님은 3등인가 4등 했어요. 따님은 떨어졌고 그 하우징이라는 회사에서 1등, 제가 2등, 따님은 뭐 3등, 4등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쓱 가니까 누구냐.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입찰했는데 떨어졌다. 그런데 경매를 취소시키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 돈 꿔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꿔주러. 그랬더니 처음에 막 가라 그래 그냥. 경매가 낙찰이 됐으니 포기하고 있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좋은 방법 알려주겠다. 했더니 이제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 이제 여기 평상 여기서 이제 저 소주잔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호응을 해요. 근데 이제 길을 쫑긋해요. 그래서 A4 용지 하나에다 적으라 그랬어요. 내가 일단 5천만 원을 꿔줄 테니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을 해라. 경매법원에 가서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과 집행 비용을 공탁을 한 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라. 그러면 일단 경매는 정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낙찰자는 잔금을 못 냅니다. 그러고 나서 요 판결 받아서 경매에 들어갔겠죠. 여기 경매에 들어간 요게 판결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판결을 어디서 받았냐? 그러니까 창원지방법원이라고 합니다. 그 2번 적어서 창원지방법원에 가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라. 돈을 다 갚았으니까 청구에 이의가 있다. 돈 다 갚았으니까 이게 판결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판결을 또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조금 다른 거예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면 다 갚아서 승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경매 법원에 가서 강제 경매 있죠? 강제 경매를 촉탁으로 말소시키면 경매는 종결됩니다. 그래서 1번은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공탁을 하고 2번은 창원지원에 가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이 나면 말소 촉탁을 해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몰라서 법무사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뭐 친구가 법무사라 그래요. 일 잘하냐? 일 잘 못하는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일 잘한다 그래요. 돈은 있냐? 그러니까 돈은 내가 5천까지는 구워주겠다 그랬어요. 네 자기가 돈을 마련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낙찰받고 한 3, 4일 지나서 집행정지가 됐습니다. 꼬십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이렇게 자랑질하고 그러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잔금 납부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항상 잔금 납부 전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맥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잖아요. 잔금 납부 전에 채무자나 소유자, 뭐 입찰자들 자극하는 놈에게는 딸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오도방정을 떨면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여기 무슨 카페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이 회사
카페가 있는데 누군가 들어가서 카페 내올 뭐 축하합니다 하고 뭐 파티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낙찰받고 굉장히 좋았다가 천당 갔다가 바로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채권 청구 금액이 얼마 되지 않죠? 물론 내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았겠죠. 요 토지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었어요. 건물 등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토지 건물을 담보로 잡으면 되죠. 그럼 5천이 아니라 1억도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입찰에 실패했다, 떨어졌다, 그러면 청구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이걸 빌려주시라. 담보만 있다면 빌려주시고 경매를 취소 기각시킬 수 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이제 초보자들도 많이 보고 있죠. 경매에서. 경매는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과 그 집행 비용, 경매 비용을 공탁을 하면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